안녕하십니까. 애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입니다. 어제 2월 25일 날 그 마지막 변론 그 최후의 진술을 통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절차는 이제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선고가 남았죠. 아마 3월 중순쯤 돼가지고 아마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변수가 하나 생겼죠. 그 마은혁 그 재판관을 내일 이제 그 권한쟁의에서 이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에서 마은혁 그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거, 대통령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거, 이 위원이다.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원이다, 당연히 임명해야 된다,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최상목 그 현재 그 대행이 마은혁 그 재판관을 임명할까 안 할까? 만약 임명하게 되면 이제 9명이 되고 임명 안 하면 8명 체계가 되죠. 또 그다음에 8명 체계에서 이 헌법재판을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낼 것인지 아니면 또 마은혁이를 참가시켜서 9명으로 할 것인지. 만약에 현재까지 생각은 아마 마은혁이는 심리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어제 또 이 마지막 변론까지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마은혁이 그 이제 결과 투표할 때에 8명으로 해야 되지 9명으로 한다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사실은요.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제 그 마지막 그 어제 이 최종 이 변론할 때에 보면은 국회 측에서 이제 9명의 대리인들이 1시간 57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문해야 된다는 이유 설명을 했어요.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7명의 대리인들이 2시간 13분 동안에 발언을 했습니다. 파면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투를 했죠.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 국회 소주단장이죠. 단장으로서 이제 발언 한 40분 하고 이제 아마 그 어디 이제 뭐 그래픽을 띄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68분 동안에 최후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를 해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아마 한 83일인가요? 그러더구만요. 83일. 헌법재판소 간지는 아마 70 며칠인가 되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어제 이제 일단 모든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심리 절차는 이제 다 마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속 취소가 이제 뭐 결정이 아마 그 며칠 내로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의 진술을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하나부터 아주 뭐 하나하나 다 짚어내두고만요. 또 그리고 어제 내가 인상 깊게 받는 것은 이제 변호인 김계리 이제 변호사입니다. 아주 야당 의원들 20몇 명이 국보입법 위반자들 전과자들이더구만요. 그 사람들에서 하나하나 파헤치더구만요. 지적을 다 하더구만요.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미문화원 뭐 증거, 그다음 박신원 국회의원도 이제 국보위법 위반으로 이제 감옥 살았던 거 뭐 이런 것들 20몇 명이나 되더구만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얘기 했던가요? 국회의원들요 7%가 전과자라는 거예요. 현재 그 정도로 많아요. 지금 보니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자, 그래서 그 점을 김계리 그 변호사가 하나하나 지적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때 정청래 그 소추 단장이 다 듣고 있었잖아요. 다 듣고 있었죠. 박신원인가? 그 사람도 이제 소추단의 일원인데요. 그 사람도 아마 다 들었겠죠. 사실은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쉽죠. 어제 마지막으로 참석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탄핵 전국에 있어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제일 크게 활동한 사람이 누구냐? 아마 그러면 윤상현 의원, 인천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저걸 두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 아주 주야로 뛰어다녔습니다. 아주 공로가 대단하죠. 사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앞으로 이제 국힘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뭐 구구구구 그러는데 여러분들 구구락하는 것은 여러분 무장 폭동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구구지 무슨 구구 우리나라에 구구가 있습니까? 극우나
그래 이 자꾸 그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은 극우라 그러면 자기들은 극자지요. 문제는요. 그래서 어제 지켜본 거 이제까지 쭉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걸 쭉 봤을 때에 뭐 일부 그 증인들의 그 신빙성이 문제가 됐잖아요. 홍장원 씨 그 메모, 곽정근입니까 그 사령관 그 사람들이 뭐 국회 체포를 해라 들어가서 끌어내라 하는 거 홍장원이 메모 몇 사람을 갖다가 뭐 이거 체포해가지고 구금해라. 요것이 전부 다 그 말이 자꾸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증거의 그 아주 그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궁금하죠, 사실은요. 그래서 상당히 현재의 그 여러 가지 제가 느끼는 걸로 봤을 때는 각하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헌법이 보장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이 있으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비상계엄이 혹시라도 조금 이제 그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다, 그거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이 판단해서 그걸 뭐 국회에 물어가 합니까? 대통령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입니다.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거론된 게 뭐겠어요? 야당의 입법 독종, 폭거, 그 행정부 마비, 헌정 질서 유린, 자유민주 체제 위협, 정부 주사파, 간첩 활개 치는 거,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가 굉장히 위험하다. 예산 삭감, 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처음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지율이 10몇 프로를 했었잖아요. 국힘 지지율은 20몇 프로를 했었고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50%가 넘었고요. 국힘 지지율 또 45%, 6% 이래가지고요. 민주당보다 더 지지율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가 지금에도 찬영 인용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51%, 탄핵 인용하면 안 된다는 게 46%에 한 5% 정도 차이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확 바뀌었어요. 참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고민이 크겠습니다. 만약에 뭐 지난번에 이 헌법재판관들도 이념의 어떤 판단하면 안 되는데요. 참 법리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이제 탄핵 이제 결과 나왔을 때 4대 4를 했잖아요. 사실은 뭐 이틀 근무하고 그 탄핵을 했잖아요. 근데 그건 뭐 시간도 삐칠 것도 없는데 3일 만인가 4일 만에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들어간 정계선 그 재판관도 여러분들이 인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서 하는가 봐요. 그래서 4대 4가 됐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된다면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도 4대 4 현재 판명이 한다면요. 그러면 기각될 가능성이 많지요. 또는 각하될 가능성도 있고요. 뭐 반여기를 내일 27일 임명한다는데 그 사람을 참여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이도 화제입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지 안 할지 그것도 이제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사실 임명하면 안 되지요. 왜? 한덕수 총리가 탄핵에서 내가 볼 때는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럼 한덕수 총리한테 맡겨야 되지. 그 최상목 그 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임명한다 하더라도 마흔역 그 재판관은 뭐 심리나 그도 뭐 10일째까지 참여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낮에 투표할 때에 그 8명으로 해야 되지 9명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이 또 꼼수로 4월 18일 날 임기가 끝나는 그 문형배라든지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9명이 찰 때까지. 이런 꼼수 또 뭐 그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네요. 이걸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있을 수 없지요. 그거는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하든지 마지막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탄핵이 안 될 거지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 하면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완전 꼼수죠.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전국적으로 이제 대학가에서 중요대학에서 전부 시위를 합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요.
여러분 4.19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4.19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 대학에서 일어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고 여러분은 3.1절 그 유관순 그 누나 이거 운동 3.1절 운동처럼 말이에요. 전국에서 부산 뭐 대구 광주 천안 여러분들이요 또 이 뭐 서울 광화문 여의도 전국에서 지금 전부 지금 막 이런 일이죠. 저 어디에 속초 영덕 그 파주 일산 이런 다 일어나고 있어요. 4.19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데 이걸 무시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인용을 한다? 아마 그 전한길 그 열타 강사가 그 얘기했죠. 을사오적이다. 올해 을사년인데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또 마녀까지도 넣어두고만요. 야, 그래서 헌법재판관들도 역사에 기록될 그런 그 오점을 남길 것인가?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복귀하게 되면은 임기를 다 채울 욕심은 없다, 마음은 없다. 그리고 이제 개헌을 하겠다. 그러고 책임 총리제를 시행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그렇다면 앞으로 임기가 2년 남았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참 그 고심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치면 당연히 각하를 시키든지 기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보니까 뭐 8명이서 서로 이제 왈가불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각하나 기각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토로 지금 요즘 제가 이제 글도 그렇게 쓰고 방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83일인가요?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그 괴로웠다. 하고 심정이 아주 이제 고달프다. 지금 이제 감옥에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탄핵 심판은 지가 73일인가요? 그래서 어제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이 과반이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과반이 탄핵을 인용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뭐 물론 지금 이런 상태로 봤을 때는 뭐 인용을 해도 큰 문제가 국민들이 이제 승복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기각을 해도 또 반대편에서 승복하기 어려울 것 같고 참 이 국론이 분열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헌법재판관들이 잘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요. 제가 통합적 교단의 목사인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번에 그 세이브 코리아 그 손유면 목사 중심으로 이제 그 집회를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전한길 일타 강사가 이제 합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 또 목사님이잖아요. 거기도 뭐 교인뿐만 아니고 일반 불신자들도 많이 그 참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모였다 보면 몇십만 명이 전국적으로 다 이래 모이고 있잖아요. 자, 그 어마어마하지요, 사실은요. 그 찬성 집회하고 반대 집회하고 탄핵 찬성 집회는 탄핵 반대 집회에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현재는 법리도 법리지만 상당히 정치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상당히 고심이 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 기각이나 각하로 이제 힘을 싣고 싶은 그런 어떤 헌법재판관들이 만약에 3명이 4명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탄핵 반대를 집회를 통해서. 그래서 3.1절 날 많은 사람들이 이 광화문으로 나가서 일치단결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광장 나갑니까? 아스팔트 나갑니까? 여러분들 정당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아스팔트 나갈 일이 없지요. 여러분 임금 넘기는 당나귀라고 왜 산소에 가서 외칩니까? 여러분들이요. 그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팔트에서 나와는 외치는 사람들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4.19 때 학생들이 여러분 정권을 뒤엎었잖아요. 사실은요.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4.19 정신을 개혁한다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국민들이 정말로 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나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못마땅 잘못됐을 때 누가 봐도 잘못됐다 할 때는 항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제발 이제 그런 불상사한 일이 없이
순조롭게 대한민국이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국론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장통합여수 대표 최경구 목사입니다. 고맙습니다.